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남편이 내 상사와 바람피워 내 프로젝트를 훔쳐가고 나를 배신자로 몰아세운 결과였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려진 쓰레기일 뿐이야 라고 남편이 속삭이듯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 말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빈 거실이 나를 맞이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챙겨 떠났고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었다. 우리 10년 결혼 생활의 모든 저축, 아이 교육비까지. 그는 내 가장 친한 동료이자 상사인 지은과 함께 도망쳤다고 했다.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서류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내가 아니라 그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질 틈이 없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으니까 8살짜리 딸 수민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빠, 오늘 뭐 해 먹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피자 시킬까?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피가 끓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나는 회사에서 15년을 바쳤고 그 프로젝트는 내 인생이었다. 남편 민주는 그걸 알면서도 훔쳤다. 지은은 내 멘토였다. 그녀가 나를 추천해준 덕에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날 밤 수민이를 재운 후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는 야경이 오늘만큼은 조롱처럼 느껴졌다. 왜 나일까?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한다. 수민이를 위해. 복수는 나중 일이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 올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증거. 그들의 분류는 회사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졌고 프로젝트 도난은 팀워크로 포장됐다. 나는 증거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이미 실업자였다. 회사 출입도 금지됐다. 나는 카페에서 앉아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훑었다. 민준의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지은과 함께한 여행 사진. 그들은 이미 제주도로 떠난 모양이었다. 새로운 시작지라는 캡션.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관찰했다. 그들의 패턴을. 민주는 항상 자랑을 좋아했다. 지은은 완벽주의자였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나는 옛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어때? 라고 가볍게. 그들로부터 정보를 끌어냈다. 민준이 새 회사를 차렸다는 소문. 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은이 투자자라고.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용서는 약자들의 환상이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수민이를 위해. 하지만 정말 수민이를 위해서일까? 아니, 나 자신을 위해. 그 배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나는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꿈에서조차 그들을 쫓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깨달았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약자들은 짓밟힌다. 민준과 지은은 이제 성공한 커플로 소문났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웃었다. 속으로. 그 웃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 계획을 세웠다. 음엠희. 민준의 새 회사를 조사했다. 온라인으로. 그들의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찾았다. 옛 연결망을 이용해 한 클라이언트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 프로젝트는 도난당한 겁니다. 증거를 드릴까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렸다. 그들의 실수를. 그리고 실수가 왔다. 민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장악, 내 아이디어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로.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의 옛 상사에게 보냈다. 그녀의 과거 불륜 소문을 암시하며. 주의하세요. 그녀는 신뢰할 수 없어요. 익명으로.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이 변해 있었다. 차갑게. 이게 나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격을 치러야 한다면 치르겠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불안에 떨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옳은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지은으로부터 온 전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오빠, 요즘 어때? 소문 들었어. 그녀는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 그 호칭은 메스꺼움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대답했다. 소문. 무슨 소문? 연기였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었다.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한 거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수민이와의 일상이 나를 붙잡아줬다. 아침에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수민이가 물었다. 나는 전만은 바빠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로는 민준을 저주했다. 그는 수민이의 아빠로서의 책임을 져버렸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민이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아직. 나는 옛 동료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민준이 새 회사 잘 나간대. 투자 유치 성공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투자자 누군데? 그는 지은의 이름을 댔다. 예상대로였다. 나는 그 투자자들의 이름을 메모했다. 온라인으로 그들의 배경을 조사했다. 한 명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었다. 나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이 복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나는 밤마다 자문했다. 멈춰라.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계속해라. 그들이 내 인생을 훔쳤으니까 나는 변하고 있었다. 더 냉정해지고 더 계산적으로.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너 이상해졌어 라고 말하는 눈빛.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다. 민준의 회사 웹사이트를 해킹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익명 계정으로 리뷰를 남겼다. 이 회사 프로젝트는 표절입니다. 원작자를 확인하세요.
증거 링크를 첨부했다. 내 옛 포트폴리오. 반응이 왔다. 클라이언트 하나가 계약을 취소했다.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그의 포스트가 사라졌다. 지은이 다시 연락 왔다. 너잖아.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멈춰, 제발. 우리 잘못했어. 사과. 너무 늦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쾌감 뒤에 공허가 따라왔다. 수민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자동 심리 상담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나 자신을 탓했다. 이 복수가 수민이를 해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과 지은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없었다. 나는 세 번째 단계를 준비했다. 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의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았다. 옛 이메일, 메모. 하지만 소송은 돈이 들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피곤했다. 몸이 망가져갔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민준이 웃었다. 넌 패배자야.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가 나왔다. 작은 기사지만 그들의 평판에 타격이었다. 민준이 연락 왔다. 화해하자. 돈 줄게, 돈. 그게 다인가?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똑똑했다. 반격을 준비할 거다. 나는 그걸 알았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내 인생이 복수로 물들었다. 친구 하나가 너 미쳤어? 그만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이게 나의 정의였다. 가격은 내 영혼의 일부. 하지만 후회 없다. 아직.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민준을 봤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자신만만했다. 지은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피했다. 판사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내 프로젝트 원본을 내밀었다. 민준 쪽 변호사가 팀 작업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옛 미팅 녹음. 그 안에서 민준이 이 아이디어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 법정이 끝난 후 민준이 다가왔다.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는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대답했다. 너희 사랑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약했어.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약하다. 이제 누가 약한지 보자. 집으로 돌아와 수민이를 안았다. 그녀가 아빠, 왜 슬퍼?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소송이 수민이를 더 아프게 할까? 병원비가 쌓였다. 나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몸이 지쳤다. 정신도. 민준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익명 리뷰가 내 거야의 증거가 있었다. 내 IP 주소. 나는 실수했다. 변호사가 합의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이었다.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사기 사건.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기사가 나왔다. 신흥기업 CEO, 과거 사기 의혹, 민준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떠났다. 지은이 울면서 전화 왔다. 제발 그만해. 우리 파산할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녀는 웃었을 테니까. 내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밤에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수민이가 아빠, 무서워라고 말했다. 내 표정을 보고 나는 미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다. 네 번째 계획.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 나는 지은의 옛 연인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익명으로 그에게 민준과의 사진을 보냈다. 그녀가 배신했어. 그는 분노했다. 곧 그들의 집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이 다쳤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이게 너무 멀리 갔나. 법정에서 판사가 양측 모두 과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소송이 길어졌다. 비용이 쌓였다. 나는 빚을 졌다. 수민이의 상태가 악화됐다.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 엄마 때문에 라고.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이 복수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 지은도 파괴되고 있었다. 균형이었다. 공정한가? 모르겠다. 민준이 다시 연락 왔다. 항복할게. 모든 걸 돌려줄게. 하지만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그는 똑똑했다. 복수를 준비할 거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밤에 잠들지 못했다. 꿈에서 그들이 나를 쫓았다. 내 인생의 일부가 사라졌다. 친구들, 건강, 평화.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었다. 소송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민주는 프로젝트 권리를 반환해야 했고 배상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그의 회사 파산으로 의미가 없었다. 지은은 그를 떠났다. 그녀의 옛 연인과 함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빈 껍데기였다. 집으로 돌아와 수민이를 봤다. 그녀가 아빠, 이제 끝났어,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초췌했다. 왜 나였어?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그는 똑똑했다. 아마 복수를 꿈꿀 거다.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아이러니했다. 그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새 삶을 관찰했다. 그녀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었다. 수민이의 심리가 나아졌다. 상담 덕에.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밤에 악몽을 꿨다. 내가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 떨었다. 이 복수가 나를 잃게 했다. 인성을.
5번째 단계. 그들의 사회적 고립. 나는 옛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주는 사기꾼이야 증거와 함께. 그들은 피했다. 민준의 새 구직이 실패했다. 지은도 마찬가지. 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게 충분한가? 더 해야 하나? 나는 자문했다. 답은 더였다. 하지만 피곤했다. 몸이 망가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 민준의 마지막 반격. 그는 나를 스토킹했다. 집 앞에 나타났다. 끝내자 칼을 들고. 나는 싸웠다. 경찰이 왔다. 그는 체포됐다. 이제 그는 범죄자였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맛이 쓰다. 수민이가 아빠, 무서워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생각했다. 이게 가치가 있나? 복수의 대가가 컸다. 내 영혼의 조각들. 하지만 후회. 없다. 아직. 민준이 감옥에 갔다. 폭행 미수로. 지은은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가 공허했다. 집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조롱했다. 수민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동료들이 그 소송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밤에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복수자. 피해자. 답이 없었다. 복수가 나를 정의했다. 이제 그게 사라지니 빈 껍데기였다. 지은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돌아갈게의 거짓이었다. 그녀는 돈을 원했다. 나는 무시했다. 그녀의 삶이 망가진 걸 알았다. 만족했다. 하지만 그 만족이 일시적이었다. 수민이가 아빠, 행복해? 라고 물었다. 나는 능기라고 거짓말했다. 행복. 모르겠다. 복수가 끝난 후 공허만 남았다. 6번째 단계. 자신과의 화해. 하지만 불가능했다. 나는 변했다. 더 냉혹하게.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도. 민준이 출소했다. 그는 변했다. 초라하게. 나를 피했다. 나는 그를 지켜봤다. 아직. 내 인생이 재건됐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복수의 가격.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거리에 살고 지은은 잊혔다. 나는 수민이와 함께 산다. 하지만 밤마다 묻는다.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그냥 광기? 이 복수가 나를 구했나? 파괴했나?